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그의 불꽃 같은 활약은 한국 전통선의 회생의 도화선으로, 도화선이죠. 막 불이 붙었죠. 오늘날 한국 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놨다. 경화가 짧은 기간에 영원함을 넘나들며 이룩한 수많은 업적은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경화가 이 기간 동안에 이룩한 무려 180개의 크고 작은 선원의 개설의 업적은 초인적인 경험만이 가능했었다니 밤잠 낮잠을 안 주무시고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은 가히 그가 선불교 중흥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집념의 강도를 느낄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경허집에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경허의 행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어느 행적일까요? 금방 한 거죠. 경허의 행적은 주로 선풍 진작을 위한 선언 개설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180개나 이러셨겠죠. 개설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1898년 그의 나이 50세의 경허가 이런 업적을 대중교화를 위한 행보를 따라 시간에 따른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범어사지요. 그 다음에 해인사고. 1898년 6월 범어사에서 영남 최초로 선언을 세우게 되는데 경허는 서산 도비산 부석사에서 5월달에 초청을 받아서 6월달에 와서 6월에 하한거를 마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한거 기념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언을 만들어 놓고 경허선사를 조실로 초대를 한 거죠. 하한거는 하한거대로 기념사진 찍어요. 그래서 이게 영남 최초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선언을 세우게 되는데 경허는 서산 도비산 부석사에서 주석하던 중 금정산 범어사에 오성월 주지의 초청을 받아 이로써 경허는 영남 최초의 선언을 범어사에 개설하게 된다. 그 선인이 보광선언인가 그렇더라고. 보광선언. 보광선언. 그리고 10월에 그해 10월이죠. 그해 10월에 이제 또 10월 15일 날 또 그 안거가 동안거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잠깐 쉴 때 그 범어사에서 그 등하마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등하마상이 아마 경허선사한테 법을 청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그 법문을 해주신 게 여등하마상이거든요. 그해 10월에는 범어사에서 자신을 초청해준 등함에게 선의요체인 여등하마상을 강의해 준다. 근데 이 등함이 사실은 높은 사람이요. 어린 사람이 아니고 거기 강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그 강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범어사에도. 그래서 강백이요. 이 시봉 같이 시봉 따라올 때 누가 따라왔다 그랬죠? 망공과 치문이 따라왔다 그래서. 근데 치문은 여기서 동참을 했다는 내용은 없고 망공은 끝까지 경허선사를 따라서 해인사도 가고 또 통도사도 가고 결국은 통도사 뭐죠? 어디서 개치죠? 백운함에서 개치잖아요. 도사 백운함. 네. 그래서 시봉방공과 함께 이 청암사가 맨날 원래 청암사가 어디냐? 수도산 청암사인데 여기가 금능이요. 금능이요. 금능보다 우리가 더 가까운 게 있는데 문경 청암사 아니고 문경 봉암사. 금능 청암사에 거쳐 해인사로 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해인사를 가려면 가장 가까운 이 코스가 지름길이 청암사 수도암을 들려서 청암사를 들려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해인사로 내려가는 게 가장 빠른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능 청암사를 거쳐 해인사로 향하게 된다. 이때에 만공을 동반한다는 거죠. 경어는 가을에 해인사에서 국왕의 칙명으로 추진되는 장경판, 인경불사죠. 장경 간행불사, 칙명 및 해인사, 수선사, 창설의 법주로 추대됐다 이런 말이에요. 가을에. 근데 사실은 청암사를 거쳐 해인사를 하게 되는데 청암사에서 자요. 그래서 거기서 금강경화 강의하다가 누구를 만나죠? 방한암 스님을 만나서 같이 건너와요. 같이 건너와서 동안거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1899년이죠. 겨울. 그래서 같이 오게 되는 거죠. 와보니까 인경불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을에. 그래서 이제 해인사에 와보니까 너무 작아. 그 해인사 선방이. 국왕루가. 그래서 그 동안거를 끝내고 불사를 새로 시작해요. 시작해가지고 10월 달에 그 10월 15일 안거 들어가기 전에 동안거 들어가기 전에 그 경허선사가 그 수선사 창건기를 써주시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인경불사 하고 그 다음에 해인사 수선사 창설의 법주가 되어서 추대되고 그 다음에 해인사 정예결사를 하는데 그 해 또 1899년이죠. 다 똑같은 1899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98년은 범어사에서 그 개설해 주시고 이건 다 1899년 이야기죠. 그 이듬해. 그래서 그때에 이미 해인사의 그 겨울에 그 10월 달에는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를 써달았으니까 해인사 수선사의 창설을 해주고 법주가 되고 또 인경불사의 법주가 되고 그 다음에 해인사 수선사 창설의 강주가 되고 조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1899년 11월 11일 날 결동수정의 동생도술 동성불가 계사문이라는 결사를 해서 맹주가 되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정예결사의 맹주가 되는 게 다 1899년 이야기. 이때 경어는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청암사에서 조실만우당 와답자 하나만 하면 여기서 조실만우당이란 건 이건 또 가짜야. 왜냐면 그냥 조실만우당과 밤에 이별하다라고 해갖고 이것을 청암사 조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북녘시예요. 남녘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암사 조실이었던 만우당이 그 북녘 갑산에 와요. 갑산에. 그것도 강계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갑산으로 옮기면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 그 시가 남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시를 그때는 이 전봉준 장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청암사 조실이라고 하니까 경허선사가 청암사 조실 만나는 거는 이 1899년 98년 겨울이라서 99년 1월 달에 겨울로 넘어가죠. 그때에 그 방한암 스님을 만났을 때 있었던 때 그게 조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경허는 그의 겨울 하남과 동행하여 해인사로 건너가서 동안거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동안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해제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안거 기간 동안에 어디를 갔다 와요. 천장암을 갔다 와요. 경허선사가. 천장암에 갔다가 동안거 안거를 해주려고 와보니까 그때에 이제 수선사 창거기를 써달라고 졸라가지고 그 수선사 창거기를 써주게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경어가 1899년 기해년 1899년 기해년 광무 3년이죠. 1900년은 광무 4년 51세 1900년은 52세. 저 사진이 52세 사진. 인천 금상선사에서 나온 사진이 52세 사진. 1900년. 네, 행한 1899년에 막 엄청나게 몰아 쏟아 부어가지고 불사들을 진행한다고 그랬죠. 지금 여러 불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어는 1898년 가을 정암사 수도하면서 하남을 만나고 가을이 아니고 겨울인데 기왕한 김에 지우자. 이거 지울 수 있나? 그리고 얘를 다 진하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진하게 안 돼 있거든. 이 전체를 다 드래그 해가지고 전체를 다 드래그 해서 여기 진함으로 누르면 돼. 예. 그렇지. 됐다. 그리고 여기가 가을이 아니고 이래 안 와.
가을이 아니고 겨울. 겨울. 다 지워버려. 오케이, 땡큐. 그래서 여러 가지 불사들은 그해 1898년 가을이 아니고 겨울이었게. 이 겨울도 그 범어사에서 동안거 결제를 출발시키고 가시니까 굉장히 늦게 가시는 거죠. 출발시키고 다시 또 해인사 조실로 투자를 받아서 이 청암사, 금능 청암사를 넘어가다가 수도암에서 누구를 만나요? 방한암 스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금강경 강의하다가 1898년 겨울 청암사 수도암에서 하남을 만나고 가야산 해인사 조실로 초대를 받고 하남을 대동해서 같이 갔죠. 마한공도 가고 그해 겨울이 다기 전에 해인사로 건너와 겨울이 다가기 전에 와서 동안거에 합류해요. 동안거에 합류하게 된다. 이듬해 1899년 봄에 해인사 말했잖아요. 봄에 동안거 해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석 달 동안 그거를 지게 돼요. 해인사에서 고종의 측명으로 대장경을 인출하는 불사와 수선사를 설치하는 불사 두 개가 막 겹쳐요. 장경각 인경불사와 해인사 수선사 창건불사가. 그래서 법주로 추대되고 이쪽에는 뭐랬죠 아까 강주 수선사를 창설하고 상당법어를 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상당법어. 다음은 아우 아파. 왜 아프지? 아, 왜? 아, 음. 고라순 중추작. 합정군 가야산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를 작성하고 10월 15일 날에는 경어의 사술상 역사상 처음으로 해인사 수선사 방암인. 그러니까 이 10월 15일 날이 동안거 결제일이잖아요. 근데 8월 15일 날 중추절날 자꾸 그 선화자 말했잖아요. 그 선화자가 와가지고 어떤 선화자가 와서 자꾸 수선사 창건기 써달라고 졸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건기를 써주죠. 그리고 10월 15일 동안거 결제일 날에는 경어가 처음으로 그 자술인 뭐를 써요? 방암인을 작성해요. 해인사 수선사 방암인. 그러니까 결제날 이제 방암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물론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던 용상방이라는 게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선방에서는 처음으로 경어선사가 방암인을 쓰세요. 해인사 수선사 방암인. 글씨도 정말 멋있죠, 그죠? 완전한 예술작품. 네, 방암인을 작성하게 된다. 이어서 11월 11일 아까 했죠? 1899년 이게 다 1899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1899년 11월 10일에는 결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개사문을 작성하고 또 그해 12월 20일 날에는 뭐를 쓰죠? 귀치자기. 오마이갓. 이 귀치자기도 진짜로 다시 한번 강의하고 싶어요. 귀치자기 다시 할래. 12월 20일. 귀치자기 다시 할래. 귀치자기를 작성하고 12월 하순에는 선화자 나오죠. 선화자의 청어로 또 이 선화자 이름 나오는데 여기서는 상폭에서에서는 선화자 이름을 밝히던데 뭐더라?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선화자는 그냥 한 선화자가 와서 이렇게 하고 근데 선화자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봐 열중 정도 또 높지요. 대중을
화합하게 만드는 열중 정도의 직책을 가졌는데, 여기 상포계서라고 하는 것은 계예요. 말하면 계모임. 즉 상포계니까 뭐예요? 상을 당했을 때 서로가 돈을 모아놨다가 그 계모임을 해서 쓰자 해가지고 이 상포계서를 또 써달라고 또 끝내 졸라요. 그 선화자 이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또 할 수 없이 그래서 또 써주죠. 화관이에요. 자, 경호선사가 해인사에 와서 수성결사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수성결사. 즉 수성결사라고 하는 것은 조실 노릇이죠. 뭐. 수선사,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선열땅이라고 한답니다. 퇴설땅 바로 오른쪽 옆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저 뒤로 물러나 버렸어. 천장암을 비롯하여 부석사, 계심사, 정의사, 마옥사 등의 호소 곳곳에서 20년 동안 음으로 양으로 중생교화를 마친 경우는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영남과 호남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경어의 행보는 1898년 동네 범어사의 조실을 필두로 1899년 갑천 해인사에서 임금의 뜻에 따라 인경불사와 신사라는 수선사 등의 불사의 맹주와 법주로 같지로 되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으며 선지식으로서의 맹활약을 하던다. 여기서 불사의 맹주로서는 동맹을 맞았을 때가 맹주고, 이 불사에서는 조실이죠. 그리고 법주는 그 인경불사의 법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져요. 경어는 1899년 가을에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넘어오던 도중 정암사 수도함에서, 그래도 1899년 가을이 아니라 1898년인데 또 잘못 썼네. 만난 지음자 한왕과 함께 동행하여 해인사로 건너온다. 이때 경어는 한왕과 동원거를 마치고 이듬해 호남으로 다시 거처를 옮겨 천운사에서 선풍을 일으키면서, 경어선사가 호남으로 거처를 옮기는 거는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가시죠. 그러다가 들린 곳이 남원 천운사예요. 선풍을 일으키면서 여름을 지낸 뒤 다시 화엄사에 주석하시고 선지를 거양하기 위해 호남의 중성 교회에 박차를 가한다. 그러니까 막 영남 호남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화엄사도 가셨다가 송광사도 가셨다가 관음사도 가셨다가 송계암도 가셨다가 이렇게 계속 여러 군데를 다니시죠, 영호남을. 그래서 그때 천운사를 들리게 되신 거예요. 이처럼 이때의 경어의 선지 거양의 불꽃은 영원함을 남느들며 가는 곳마다 의욕적으로 산의 불길을 몸을 아끼지 않고 거세게 몰아붙인다. 이러한 경어의 적극적인 행동은 각종 불사의 법주가 되어서 본물이 한꺼번에 막 터지듯 선풍적으로 진행됐죠. 왜냐? 경어선사가 그동안에 꿈꾸었던 거를 못하고 계시다가 그냥 초대를 하니까 막 그냥 한마디 거절도 없고 사양도 없이 막 가셔서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쏟아붓게 된 계기는 쫓기니까 삼수갑산으로 가기 전에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낮밤을 가리지 않으시고 계속 일을 추진하고서 막 밀어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고 거세게 몰아붙인다. 이러한 경우의 적극적인 행동은 각종 불사의 법주가 되어서 본물이 한꺼번에 터지듯 선풍적으로 진행됐다. 알았어. 내가 법주되고 맹주되고 강주되고 다 할게. 라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사가 뭐예요? 바로 해인사 수성결사죠. 왜냐? 새로 졌어요. 경사 가시니까 새로 졌어요. 수선사를. 경어는 해인사의 정예결사. 그 다음에 이제 수성결사가 또 뭐냐면, 여기서 결사가 들어오니까, 언제랬죠? 보조국사 진울에, 거조함에서 정예결사를 일으킨 그거 이래로 거의 900년 만이랬죠. 900년 만에. 경어는 해인사의 정예결사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같은 결사의 이념을 홍포하기 위해서 제방을 다 편력하면서 몸소 선을 실천하고 도반들을 규합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의 이러한 정신은 불조의 희명을 잇고 당시에 쓰러져가던 조선 불교사에 불법의 힘으로만 생명력을 불어넣고 불법을 중흥하고자 함이었다. 만해 의학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전하여 주고 있다. 51세 때에 합천 해인사에 가니 때마침 증명으로 대장경을 인출하는 불사와 수선사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대중이 사를 추대하여 법주로 모셨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선사는 조실, 강주, 이거는 법주.
종주. 강주가 아니고 종주죠. 종주. 그래서 54세 때 종래 범어사에 금강한 거. 54세 때는 뭐예요? 1902년이에요. 1902년에 이제 금강까지 가죠. 범어사 금강암. 그 다음에 또 마하사 가시는 거 아시죠? 54세 때 마하사에 가서 계급무사 증명하시다가 생물로 인정받게 돼가지고 또 그거를 또 그 삼수갑산을 앞당기는 그런 걸 또 마련을 하죠. 예, 그래서 경호선사가 54세 때에는 마하사 또 금강암 하셔서 또 법을 많이 펼치시죠. 또 1899년 해인사에서는 그곳에서 9월에 아까 9월 15일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9월 15일에 인사수선을 창건기 써주고 10월 15일에는 아까 뭐 한다 그랬죠? 방화민 9월 합전사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수선사 청강기와 10월 15일에 해인사 수선사 방화민을 집회를 하셨고 그리고 15일에는 결 동수등의 동생서도 동성로가 개사문 11월 15일 날 별도로 이때부터 경호선은 정여설사를 도와서 정해결사죠. 정해결사를 도와선으로 해인사의 수선사를 창건하고 침체된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한 선사의 노력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선의 가풍을 크게 일으키는데 그 결과가 선빵을 개설했더라 이런 얘기요. 선빵을 엄청나게 개설을 했어요. 그리하여 경원은 가는 곳마다 선원을 개설하고 수성결사를 주도하여 선수행의 도량을 기반으로 선의 가풍을 일으키고 실천하는 가운데 선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무슨 선? 간화선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그중 해인사 정예결사를 필두로 영원함의 사찰을 휩쓸며 가는 곳마다 자신이 직접 결사를 직접 주도하여 결행하고 결사문을 직접 작성하여 수행을 권면하였더라. 그러니까 해인사 수성결사만 문제가 아니고 화엄사에서 가서 수성결사 또 어디 저쪽에 범어사 수성결사 이렇게 송광사 수성결사 이렇게 결사를 계속 결사가 지어서 결사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처럼 경호는 선의 생활화와 일상화를 강조하며 대중 속에서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의 혁명가요 개혁자로서 선풍을 주도하였다. 경호의 이러한 노력으로 대중 속에서 선을 일상화하는 새로운 선의 일상화를 경호선사가 모색한 거죠. 그래서 선을 생활화를 시키기 위해서 참선고 가가가음 갖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많은 선사가 배출되고 수많은 선원이 생겨났다. 선지식 경호는 무생의 경지를 이생으로 삼고 무생법인. 무생이 뭐예요? 윤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생법인. 오직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무상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선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가 할 일은 오직 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선을 개설하고 선의 일상화를 도모하는 거겠죠. 선의 일상화하는 풍토를 만드는 일이 경호선사의 목적이었어요. 왜? 내가 떠나도 선의 생활화를 해갖고 일상화를 해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선사의 목적은 그가 가는 곳마다 선언을 개설해요. 계속 일단은 선언을 개설해 놓고 봐야죠. 경호는 그가 머문 5년여 동안 영원함의 크고 작은 선언을 무려 180개나 개설하여 한국 전통 관화선의 선풍을 크게 진작시키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이구,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엄청 길다. 줄어들지를 않네. 어디 한마디 말이 뭐냐 현광사 모자라서 마이 끝은 있어? 아주 작정하고 이걸 그 책을 만들었구나. 대단하네. 아예 그냥 연극경어 하나 사가지고 그냥 경어집 전체를 다 보는. 오마이갓. 와.
엄청 자세하게 이걸 써줬구나. 응? 세상. 1500.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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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또 가자. 범어사, 마사, 나한상의 개금불상. 나한전이죠, 나한전. 16나. 범어사의 마사도 한번 가보시랬어요. 절은 다가요. 1899년 해인사 정경각 인경불사에게 틀렸네.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왜 인경을 갖다 이걸 써놨을까? 흑이야 뭐 여기만 그랬나. 도장 인자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뭘 써놨냐 이거. 인 예. 땡큐. 인사 정경각 인경불사와 수선사를 추진해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랬죠. 수선사 수성결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경우는 1902년에 범어사 금강한가 마사 나한전의 개금불사의 증사가 되었으며 이 천만불사 때 마사 대중들에게 꿈의 경어를 호위하라는 현몽을 받고 경어를 맞이하는 일이 벌어졌대. 그때 경어선사를 생불로 초대하게 되는 거죠. 이민년 경어 안 오는가 했더니 오늘은 어찌 안 온다 했더니 오네. 이민년 경어 54세로 가을 화상이 범어사 금강에 수석할 때 이야기다. 1902년 이야기예요. 이것도 여러 번 해서 빨리빨리. 읍내 동쪽에 있는 마사에 나한 개분불사가 있어서 화상을 청하여 증명법사를 보시는데 밤이 어두워서 전립구에 다다르니 길을 얻어서 경화사가 걷기가 어려워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어두운 칠흑새서 마침 그절 주지가 앉아서 쫓는데 어떤 도스님이 말하기를 큰 스님이 오시니 급히 나가 영접하여 드려라 라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깼어요.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다 꼈어. 동시에 유비 컷더스로 다 껐어. 거기는 대중이 다 껐죠. 황급히 주지는 대중을 깨우니 모두 다 동시에 같은 현몽을 받았다. 그리하여 주지는 꿈을 깨자 횃불을 들고 대중과 함께 동구 아래로 들어가 보니 가연화상이 오는지라 비로소 나 안의 현몽인 줄 알고 대중들은 다들 놀라며 전날 경화를 비방하며 해방하여 경화화상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모두 와서 참여했다고요? 참여하고 경화를 칭견하고자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하더라. 이런 얘기죠. 경화선사를 생불로 만들어준 게 또 이 마사 개금불사 이야기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여러 번 했는데 이 책에도 나오니까 또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 있는 아래의 이야기다. 역시 전설처럼 전하는 경어의 신이한 이야기로 신화 같은 내용이다. 어느 때에는 동네 마사에 절에서 나한 개금불사가 있었으니 증사로 와달라 라고 하는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대사는 출발하여 주전마다 들리고 들려서 술 먹었다는 얘기구만. 응? 혹취, 혹가, 혹은 취하고, 혹은 노래 부르고, 겨사 노래 좋아한다 그랬죠. 하면서 한복, 느릿느릿 한가하게 걸음을 걸으니 해가 꼴라당 쳤어. 그래서 마사 입구에 가지고 쓰러졌죠. 가난하고 주막에 더 들려서 전국 동고바까지 이르게 됐죠. 야모는 뭐예요? 밤이 깜깜해서 해가 져서 이런 얘기죠. 야모가 뭐라 그래? 밤이 깜깜해서 해가 져서야 동구밖에 이르게 되었더라. 동구밖에 이르게 되었다. 밤이 깜깜해서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어.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산에 있는 주지가 석식 후에 뒷방에서 잠깐 졸았어요. 그랬더니 감회를 하자. 이 감회가 뭐예요? 감회는 깜빡 드는 거죠. 깜빡 드는 거. 진짜 자는 게 아니고 감회를 하니까
비몽외 사몽 간에 비몽이 비몽사몽 간에 노승이 여러 삼위 승하를 데리고 와서 고하되 지금 밑에 사동에서 동문에서 큰 스님이 오시느라고 수고를 하시는데 너희들 모두 자빠져 있어 빨리 속히 영접을 가거라 라고 꿈에서 삼위들을 나타내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노승이 와서 꾸짖었죠. 그래서 이제 막 황급히 놀래가지고 다들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하도 꿈이 역력하므로 금방에 나와서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러한 꿈을 본 사람이 그냥 똑같이 동시에 다발로 껐어. 그래서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그래서 몇 사람이 거화를 다려 거화 불이전 불을 다려 가지고서 내려가니까 대사가 취해서 대자로 뻗었어요. 대자로 뻗게 하였으므로 업어 모시고 산에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대사는 진묵대사와 같은 조사라고 이름이 더욱 높아지면서 대사를 비방하고 회찬하던 자들이 신복하고 도인으로서의 추앙케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도인으로 추앙했더라. 대중이 머리를 조아리는 신비한 현상을 대중들은 자신들 스스로 눈앞에서 접한다. 이때 불자들은 승속을 구분하지 않고 경어를 생불로서 순송하게 된다. 경어의 위상은 극치를 이루며 승단은 물론 사부대중의 추앙을 받았다. 그러나 기이한 일은 이 일을 일어남으로부터 경어선사는 삼수갑산으로 숨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지요. 왜? 이름을 감추려고 하면 자꾸 알려져.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가는 길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제공했다. 다음에 김태부의 서술 내용을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시가 나오잖아요. 해인사에서 범어사에서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도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어사에 계시면서 마하사도 가시고 범어사에 계시면서 금강암도 가시고 범어사에 계시면서 계명암도 가시고 계명선원도 있고 금강선원도 있고 마하선원도 있고 마하사는 선원이 없던 것 같아. 그 선원을 만들 만한 장소가 없어요. 마하사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마 선원이 없었을 거야. 그러므로 대사는 이것을 괴롭게 여겼든지 계면형 가을에 범어사로부터 해인사로 오는 도중에 시 한 수를 읊으니 이거 시는 또 애매하네. 누구 말따 그냥 하자. 여러 번 했었으니까. 식천 고명 아는 것은 개뿔 얕은데 이름만 높아 식천병고 세위란 아는 것은 얕고 이름만 높아서 세상이 위태로운데 어지럽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내가 이름만 높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지금 전봉준 잃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 놈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이 1902년에 쓰신 거거든요. 1902년에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이 높아진대. 다루면서 불지하처 가장신이 알지 못하겠도다. 어느 곳에 하처에 어느 곳에 내가 이 몸을 숨겨야 가능할지 될지 어느 곳에 이 몸을 숨겨야 좋을지 큰일 났네. 자꾸 알려져서. 그리고 어촌 주사 기 무처여 어촌이나 주막이나 이건 주사는 주막이에요. 어찌 그 갈 곳이 없으랴마는 고기잡이 마을이나 술집이나 어찌 내가 장소가 숨을 장소가 없으랴마냥 단공 다만 두렵도다. 익명이 뭐죠? 이름을 자꾸 감출수록 다만 두렵도다. 이름을 갖고 감추려고 익명으로 내가 살으려고 이상한 이름을 많이 운봉, 향봉, 환봉 다 해놨더니 그 이름이 더욱 있죠. 새롭게 막 알려져. 더욱더 막 새롭게 막 알려져서 생불 해가면서 알려져서 경화선사가 괴롭더라 슬프더라.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이래가면서 경화선사가 이 시를 써서 놨는데 이렇게까지 써놔도 어느 누구도 경화선사가 이게 전봉준 장군 때문에 쫓겨다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지식은 낮은데 이름이 높다 그래서 어느 곳에 경화선사가 몸을 숨겨. 왜 숨겨? 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니까 이름 숨기려고 하니까 익명으로 하려고 하니까 더욱더 이름이 높아져서 두렵더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왜냐면 자꾸 이게 숨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뭔 놈의 생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마하사에 가서 이렇게
그 계급물사에서 생물로 인정받으면서 경화선사의 뭐를 앞당겨 삼수갑산을 결국은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쨌든 괴롭죠. 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